병리학 3주차 염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은 두 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번 주에는 급성염증 과정과 만성염증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염증 세포와 염증에 관여하는 화학적 매개물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 목표입니다. 염증 반응의 기본 징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성염증에서 혈관의 충혈과 혈관 초갈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혈관 초갈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삼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삼출물 특성에 따라서 염증 종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성염증 과정에서 중요하게 일어나는 백혈구 유주 과정과 식작용을 설명하고요. 만성염증의 기본적 변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염증, 인플라메이션입니다. 어원은 라틴어의 인플라메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인플라메어는 불에 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염증으로 인해서 조직에 손상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이 불에 타듯이 아프다는 의미에서 인플라메이션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생체 조직이 손상에 반응하는 역동적인 인체의 과정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과정에는 혈관과 결합 조직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증 반응에 의해서 조직은 다양한 형태로 수복되거나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염증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능동적인 반응으로 일어나는 건데요. 우리가 손상된 조직이 수복되고 재생되는 유익한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과정에서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는 해로운 면도 갖고 있어서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세포 손상이 유해한 자극에 대해서 인체의 수동적인 반응이라고 본다면 염증은 유해한 자극에 대한 능동적인 인체 방어 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증의 원인입니다. 병인에서 살펴보았듯이 염증도 물리적인 원인, 화학적 원인,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인체 내부에서는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한 면역학적 반응과 세포 매개성 면역 반응에 의해서도 염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염증에 영향을 미치는 생체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질입니다. 삼출성이 있거나 과민한 체질인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염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발생이 높게 일어납니다. 또한 염증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재발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염증 과정은 내분비계, 대사계, 자율신경계 등 이렇게 다양한 인체 계통이 연합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면역 반응과 백혈구 활성도에 따라서 염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령도 염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미숙아나 신생아, 고령자는 감염에 취약합니다. 또한 고령자 같은 경우 염증 자극에 대한 반응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보다 염증 과정이 많이 진행된 뒤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급성 충수돌기형 같은 경우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통증도 쉽게 느끼고 염증 반응을 빠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을 해서 수술로 제거할 수 있죠. 근데 노인 같은 경우는 반응도가 낮아서 한참 지난 다음에 발견이 되고 그래서 급성 충수돌기 부위가 천공이 돼서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연령에 따라 염증에 영향을 미치는 생체 조건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양인데요. 특히나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 염증 치유 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염증 부위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인체 내부 깊은 곳, 심재성에 있는 염증보다 인체, 피부 표면 이런 곳에 있는 염증보다 심재성 염증이 훨씬 더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수염이나 뇌염, 척수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있는 염증보다 치유가 더 어렵습니다.
질환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떤 사람이 좀 다양한 질환에 합병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염증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지연을 시킴으로써 치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나 대사질환 같은 거죠. 그리고 염증에는 다양한 혈구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빈혈이 있다거나 골수 기능 장애가 있어서 백혈구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염증 반응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중에 생기는 문제를 의연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암을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요법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을 한 경우 면역 억제제 같은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골수 기능 장애를 일으켜서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고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약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코티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체에 염증 반응이 필요할 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염증에 관여하는 요소, 인체의 요소들을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순환세포, 그리고 혈관의 세포, 그리고 혈관 주변의 결합조직 세포가 관여하게 됩니다. 순환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혈관 내부를 순환하면서 문제가 되는 손상 부위에 가서 작동을 하는 세포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골수로부터 만들어진 세포들인데요.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림프구, 단핵구, 혈수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간에서 합성돼서 인체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염증에 관여하는 요소들은 응고인자, 키니노겐, 보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혈관 반응이 염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혈관 내부를 싸고 있는 혈관 내피세포와 그리고 혈관 외부를 싸고 있는 평활근 세포 또는 민무늬 세포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혈관의 긴장, 톤하고 관련되어져 있어서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는데 관여를 하게 됩니다. 결합 조직은 혈관 외부를 싸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그런 조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결합 조직 내에는 대식세포나 거대세포, 림프구, 섬유모세포 등이 있어서 염증 반응에 관여하게 됩니다. 특히나 섬유모세포 같은 것은 세포의 기질을 합성해서 상처 부위를 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염증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염증의 5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발열이에요. 염증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부분이 열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작용은 염증 부위 주변에 소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 부분에 혈류가 증가함으로써 체내에 있는 열이 피부 표면으로 이동을 하고 또 혈액 내에 혈구들이 다양한 대사 활동을 함으로써 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상된 부위는 주위 조직보다 온도가 더 높게 따끈따끈하게 만져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위의 온도는 체온보다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발적, 레드니스입니다.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혈류가 증가하게 되고 혈액이 많이 모여들게 되는데요. 이때 모여든 혈액 성분 중에서 적혈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피부 색깔은 적색을 띠게 되는 것을 발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종창입니다. 우리 인체가 유해한 자극에 있어서 손상을 받게 되면 혈액 중에 플라즈마 성분, 수분이죠. 액성 성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는 삼출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 삼출 현상에 의해서 혈관 밖으로 빠져나간 수분이 세포 사이에 모이게 되는데 그런 증상을 종창, 스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붓게 되죠. 이런 종창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 조직을 압박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주변 조직의 신경 조직을 누르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조직 손상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화학적 매개 물질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신경의 말단 부위를 압박하고 자극을 줌으로써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손상된 부위에 이런 통증이나 종창 등은 그 부분의 기능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죠. 여러분 아프면 잘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기능 상실이 일어나거나 기능 저하가 일어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열과 발적, 종창, 통증, 기능 상실을 염증의 5징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